이런 것들이 지금 북계의 공작금으로 양성된 법조계의 국민 여러분, 오늘 이재명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었습니다만은 이에 대해서 너무나 열받지 마시고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니까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끈기 있게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증거인멸을 염려할 수 있는 단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북에 김일성이가 공작 자금을 내려보내서 대한민국에서 양성한 법조인들의 그 근원적인 뿌리가 결실을 맺고 있다. 각종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재명과 같은 잡범을 구속하는 것도 법원에서 이것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하면서 지금 구속영장 기각을 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백현동 개발의 특혜라든가 대북 송금이라든가 또 그 위증 혐의가 있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별다른 혐의가 없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자, 지금 과연 그러면 유창훈이라고 하는 이 판사라는 자가, 얘가 지금 영장 전담 판사라고 하는데, 이런 애들이 지금 판사를 한답시고 앉아서 지금 판결하는 꼬라지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는요, 백현동의 개발 특혜 의혹, 그리고 쌍방울 그룹의 대북 불법 송금 의혹 등을 혐의로 해서 이재명을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마는 27일 대한민국 법원에서 기각을 시켰습니다. 당연히 국민 모두가 납득하기가 심히 어렵고 대단히 유감스럽겠죠. 비단 이런 입장은 검찰만 이런 입장이겠습니까? 자, 이날 지금 서울중앙지법에 무슨 유창훈이라고 하는 영장 전담 부장판사라는데, 이자가 새벽 02시 23분경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죄죠. 그리고 위증교사,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죄죠. 그리고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자, 유창훈이가 떠드는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말을요, 이렇게 베베 꼽니다. 이 사법고시 붙어서 이 판사하는 애들의 이 말하는 어법이요, 요딴 식으로 아주 국민을 우롱하고 농락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니, 쉽게 말해서, 자,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합당한 근거 없으니까 풀어주겠습니다 하면 되지, 뭘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예? 그리고 뭐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의 뭐 사유가 필요가 없다, 이런 개소리가 왜 필요합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북계의 공작금으로 양성된 법조계의 판사, 검사, 역적 검사 판사들의 전형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말을요, 기가 막히게 이 판사하는 애들이 요리 돌리고 조리 돌리고 요딴 식으로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혐의와 관련해서 검사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됐다고 봤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백현동 개발 특혜와 대북 송금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요. 이게 사람의 판단 기준입니까? 아니면 이리떼들의 판단 기준입니까? 이재명이가 백현동의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당연히
백현동 개발의 특혜 혐의는 명백한 증거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에게 대신 내도록 한 대북 불법 송금 혐의입니다. 이것도 분명하게 틀림없는 유죄죠. 그리고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그 보좌관을 했던 김진성인가요? 그 사람에게 위증을 하도록 한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자, 이러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범에게 도주의 우려가 없다, 또 증거를 인멸할 여지가 없다, 이게 도대체가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네? 이 법원은요, 대한민국 법원은 이 김명수 같은 저 아주 썩어빠진 놈이 대법원장을 하면서 지난 5년 동안 이 나라의 그 법조계를 완전히 망가뜨려 놨는데요. 이 지금 밑에 부장검사 나부랑이는 것들이요, 이런 식의 지금 개만도 못한 소리를 지금 이게 공직에 있는 자가 이루고 있어요. 이게 국민들이 이 혈세를 바쳐서 이런 판사애들한테 밥을 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이게 지금 사람이라고 이런 것들이 집에 가면 또 남편이고 애비랍시고 또 폼을 잡고 있을 텐데, 자, 이것을 보고 이따위로 지금 영장실질검사의 심사에 대한 결과를 기각해버리는 이 대한민국의 이 법조계, 재판부, 이것들도 더 이상 국민의 혈세로 밥을 먹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검찰에서 이 백현동 사건의 수사를 맡고 있었던 이 중앙지검 검사들과 함께 이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해왔던 수원지검의 검사들도 8명이나 투입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이재명이 같은 잡범을 갖다 변호해주는 이 변호사를 봤더니요, 고검장 출신이래요. 고검장. 고검장이 뭐죠? 꽤나 높은 직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보니까 박균택 변호사래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두셨다가 이따우 썩어 빠진 이 변호사들한테는 절대 사건을 갖다 맡기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박균택이 말고도 판사 출신 변호사 애들이 지금 6명이나 거기에 보강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라는 게요, 이게 돈만 주면 썩은 고기도 물어뜯는 이런 정말 인면수심에 사람의 낯짝을 하고 있지만 짐승보다 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러한 인면수심의 쓰레기들이 대한민국의 법조계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대한민국의 크고 작은 범죄 현장에 뭐가 있다? 서울대 카르텔이 있고, 특히나 서울대나 연고대 출신의 인류대학 출신의 법조 카르텔이 그 안에 독보소처럼 암약하고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이 이러한 그 영장 기각을 해버린 유창훈이를 비롯해서 이런 그 법조계는 변호사가 됐든 혹은 판사가 됐든 검사가 됐든 지금 썩어 빠진 인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부패 카르텔은 뭐다? 법조 카르텔입니다. 이 법조 카르텔을 때려 부수고 잡아 족치지 않으면요, 이 나라는 정상적인 국가가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내용을 봤더니요, 이 검사들이 1,500쪽 분량의 의견서와 이 수백 쪽의 이 프레젠테이션 PPT 자료까지 준비를 해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검사는 당연히 이재명의 증거인멸 가능성과 그 우려를 강조를 했죠. 그런데 이재명의 변호사 측은요, 이재명이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필요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는데요. 야, 이게 도대체 말이에요, 막걸리? 이걸 갖다가 말이라고 법원에서는 이재명이 쪽에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한심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의견일 거예요. 뭐냐? 이재명이를 계속해서 자기근장으로 씻고 갈갈이 찢어놓으면 국민의힘한테 플러스가 된다. 내년 총선에서 이재명이를 제물 삼아서 국민의힘당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번에 이재명이 이 구속 수사를 앞두고요. 한 짓거리를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말로 이 국가 정상을 위해서 뭘 해보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런데 이 국민의힘당이란 이자들은요, 조금도 대통령을 지지 성원해주는 행태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특히나 울산에서 송철호에게 부정으로 울산시장 선거에서 졌던 김기현이가 지금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돼 있다는데요. 김기현 씨는 판사 출신이라죠. 거기다가 무슨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까지 나왔다 그러는데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치 왜 하죠? 김기현 씨? 에? 아니, 본인이 판사 출신이고 여당의 대표라고 하면은 이번에 이재명이를 계속 질질 끌고 가면서 개패듯이 패해서 어부지를 얻어보겠다, 이런 비열하고 얄팍하고 비겁한 생각 대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국민의힘이라는 당은 뭐 하는 곳입니까? 그게 정당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시민단체 수준도 안 되는 애들인데 국고보조금은 왜 받습니까? 김기현 당대표, 그래 명색이 당대표니까 당대표라고 불러주는데 김기현 같은 경우는요, 좀 혀를 깨물고 자결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여당의 대표라는 자가 이와 같이 중차된 일이 벌어지는데 대통령이나 법무부를 갖다가 뒤에서 백업하고 지지해주지 못할 망정 학번도 먼저 선별하는 사람이 이따로밖에 처신을 못하면 정치 그만둬야죠. 그거 왜 하고 자빠졌어요 거기서? 응? 지금 이 유 부장판사요? 이 사람 유창훈인가 하는데 이 사람 지금 하는 얘기 들어보면 기도 안 찹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백현동 개발 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이때 공사라는 거는 어떤 일하는 공사가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줄임말입니다.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이재명의 지위, 이 피의자 아니에요. 피의자 이재명의 지위, 또 관련 결제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 이재명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 하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는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말 더럽게 진짜 어렵게 베베고 놓습니다. 야, 유창훈 부장판사 자네 말이야. 무슨 직접 증거 자체가 부족해. 나더러 이 수사를 하라고 맡겨놓으면요, 이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을 8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청 안에 그 직제나 그 각 조직의 명칭을요, 자, 최초 단계에 본인이 성남시장 됐을 때 가나다라 마바사자 이런 식으로 건재가 되어 있고 순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좀 지나면 건어더러 머버서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또 바꿔요. 자, 그 다음 되면요, A, B, C, D, E, F, G, H 이런 식으로 또 바꿔요. 그래서 이 문건들이요, 소위 말해서 같은 업무를 해왔는데도 이름을 바꾸고 또 섞어놓고 이렇게 교묘하게 해놨기 때문에 문건 찾기가 어렵다 그러는데 이게 바로 뭐냐, 검찰 수사관이든 뭐든 간에 경찰이든 간에 현장에서 일을 안 해본 애들이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저는 사법고시도 안 봤어요. 저는 비밀 공작 업무를 했던 한국비밀공작기관의 공작요원이었습니다. 비밀요원이었지만 이런 거 조사하면요, 시군죽 떡먹기예요. 시군죽 떡먹기인데 이따위 거를 지금 조사를 했다고 또 여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피의자의 관여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이렇게 어렵게 베베고 와서 피의자 이재명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더럽게 어렵게 말을 해서 베베고 와놨어요. 자, 이어서 이 유창훈이가
대북 송금 관련해서 하는 이 헛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핵심 관련자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게 지금 유창훈이가 이게 지금 판사라는 자리에 앉아있는 애가 이따우 지적 수준밖에 안 되는 애가 이거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 판사직을 하죠? 근데 지금 이 유창훈이의 지금 김의겸이가 흑석 선생 있죠? 거짓말 조작하고는 흑색 선전의 대가인 김의겸이도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동기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아니었죠. 아닌데 이 유창훈이도 보니까 상당 부분 개딸들이 무서웠는지 아니면 이런 좌파 세력들이 겁이 나는지 몰라도 이따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가면서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갖다가 기각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유창훈이가 이제 그 질문하면 이재명의 변호사가 이제 주로 답변하는 한편 혹은 또 이재명이가 뭐 직접 설명을 했다는데요. 아니 무슨 피의자 놈한테 이 범죄인한테 자범에게 뭐를 설명할 기회를 준다는 얘기. 근데 저도 지난번에 8월 31일 날 지금 재판이 하나 있어서 제가 갔다 왔었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피의자가 서울법대 출신의 변호사예요. 거긴 중앙대학이 아니고 서울법대였는데 보니까 본인이 범죄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 재판이 생겼는데 아니 그 피의자 주제에 나한테 증인으로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니까. 근데 보니까 나는 그 머리에 털라고 법원이라는 데 처음 가보고 그 재판장에 가서 증인을 해봤는데요. 이 보니까 이 대한민국의 이 법원 꼬라지가요. 저건 지금 법원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런 거 다 그냥 때려 부셔버리죠. 그죠? 뭐하러 저거를 갖다가 국민들의 혈세로 밥을 주고 제대로 사리분별도 못하는 자들에게 무슨 재판을 부탁을 하고 판결을 갖다가 당부를 할 수 있겠어요? 저 지금 보니까 공산당보다 더 못한 놈들이 지금 난 사법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영장실질심사가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났다 그래요. 그러고 났더니 이재명이를 변호한다는 전직 검사장이라고 했는 이 박균택이라는 이 변호사가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이 돼서 대장동 등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에 세상에 공적이 되어버린 것 같다. 도지사가 된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수사가 이어져서 안타깝고 억울하다.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짧게 최후 진술했다 그러는데요. 여보시게 박균택 변호사, 당신은 말이야 법을 배운 사람이라면 아무리 돈을 받아 먹어도 그렇지 그 더러운 돈 몇 푼에 양심을 팔면서 이따우식의 변론을 해서 되겠는가? 박균택이가 내지 이게 어느 학교를 나오고 뭐 나이가 몇 살이나 먹은지 모르겠는데 검사장까지 해봤으면은 그래도 나이가 제법 있을 텐데 이 정도 수준을 한 애들이 변호사를 한다? 이 대한민국 법조계가 진짜 썩어 문드러져도 너무나 썩어 문드러졌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게 될 겁니다. 진짜 이 방송을 제가 지금 생방으로 하면서도요, 이 증거인멸 관련해서요, 이 유창훈이가 이게 지금 판사라는 자가 지금 하는 얘기 보세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이거죠. 이것도 그냥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이러면 될 거를 이렇게나 말을 어렵게 베베 꼬아가지고 마치 제놈이 뭐 판사 나부랭이라고 꽤나 유식한 척을 하고 있는데, 야 유창훈, 자네 말이야 집에 가서 애들 앞에서 아버지라고 아이들한테 올바른 도덕교육, 양심교육 이거 시킬 수 있겠는가 이래갖고 자네는 말이야 왼쪽으로 막 옆으로 기어가는 개처럼 가면서 애들한테는 바로 가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이딴 식으로 인생 살아가지고 그 판사 나부랭이 하면 뭐 할 건가 유창훈.
자네 말이지 언젠가는 한번 보게 될 날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판사 생활해서 사람의 구실을 할 수 있겠는가 말이야. 내가 보기에는 유창훈이 자네도 집에서 기본적인 가정교육을 못 받은 인간 같구만 보니까. 거의 이재명 집안하고 비슷한 수준 같은데 어떻게 부모로부터 무슨 교육을 받았길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자, 이거 보세요 또. 대북 송금 같은 경우는요. 이게 지금 불법이에요. 그리고 유엔에서 정해진 대북 제재 법안을 위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시는요. 세컨더리 보이콧입니다. 이 나라에 세컨더리 보이콧이 걸리면 일단은 수출 수입이 완전히 동결됩니다. 그리고 작게는 해외에 아이들을 유학 내보시는 분들은요. 애들한테 학비도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중대한 불법 송금을 해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걸 갖다가 기각을 해? 기각을 한다고? 자, 얼마나 현란하게 이 주둥이를 놀리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 이재명이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야, 임의성이 있으면 있는 거지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가 뭐예요?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말 더럽게 지금 어렵게 합니다.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대요. 자, 제가 지금 분명히 얘기합니다. 대북 송금한 자는 이재명과 김성태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태평화위의 위원장으로 있었던 안부수라는 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더 큰 규모로는 문재인과 임종석, 노영민, 정의용, 서훈, 박지원 이런 그 쓰레기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대북 송금 같은 경우는요. 해결 방법이 전 유일하게 한 가지입니다.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코트, 국제 형사재판소에 이들을 회부시켜서 인터폴이나 미국의 연방수사국 FBI가 이 북한 제재법을 위반한 이자들을 유엔 법정에 ICC에 세워야 돼요.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코트에. 그리고 이자들을 그 ICC 법정에 세우기에 앞서서 자백을 받아야 되죠. 어렵지 않다고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관타나모에 보내든가 관타나모 지사 괌에 새로 세워진 그 리조트 호텔에다가 집어넣어서 전기고문, 물고문을 통하잖아요. 하루도 안 갑니다. 몇 시간 내에 다 불게 돼 있어요. 모든 사실을 다 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운 방법을 놔두고 왜 이런 애들한테 무슨 피의자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한다고? 인권을 얘네들한테 인권이 필요합니까? 아니 탈북한 북한 어민들 인권도 보호 안 하고 북으로 강제 북송시켜서 죽여버리는 이 나라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권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권익을 보장하고 이런 헛소리를 삑삑 해대죠. 그리고 그 김병량 전 성남시장 그 보좌관했던 김진성 씨인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직접 전화까지 걸어서 위증교사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었다는 것도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임에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판단하고 또 주변 인물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 모순이 되겠죠. 검찰이 이렇게 얌전하게 얘기하는데요. 이럴 게 아닙니다. 검찰에서는요. 지금 보세요. 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 비리에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었다고 하면서도 대북송금 관련 피의자 이재명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판단한 데서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는데요. 이거보다 더 심하게 나가야죠. 네? 더 심하게 나가야 되죠. 자,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검찰들이 그래요. 검찰들도 지금 무슨 뭐 법리를 따지고 뭐 죄형 법총 주인이 뭐니 나름대로 뭐 법전에 있는 얘기를 갖다가 안답시고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이 상태로 가면요. 우리 대한민국 정상화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자, 지금 오늘 아침 속보가 한동훈 장관이 한 얘기가 있네요. 이재명의 영장 기각은 죄 없다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죄 없다는 것이 아니다. 즉 구속 영장에 대한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고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 이러면서 검찰이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검찰이 그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남은 수사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는데요. 이게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죠.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자, 이럴 때 필요한 게 사실은 국가정보기관이에요. 국가정보부가 있어서 진짜 정보부의 비밀 요원들이 출동을 하면 부들부들 떨고 오줌을 질금질금 싸고 똥오줌을 쌀 수 있게끔 그런 그 권위를 갖게끔 했어야 되는데 이 지금 나라가 지금 기강이 문란해지고 완전히 썩어버리다 보니까 이런 그 양아치 잡범 수준도 안 되는 이 범죄인들을 구속도 하나 제대로 못 시킨 수준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그 영장 기각이 됨으로 인해서 향후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장관은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 만한 사람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이라는데요. 저는 제가 만약에 한동훈 장관 입장이라면 미국의 인터폴과 미국의 법무부 그리고 미국의 재무부 안에 있는 그 핵과 관련된 그 아주 비밀스러운 그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들과 연합해서 이걸 전부 다 관타나모 수용소에 감금을 하고요. 그리고 이자들에 대해서는요. 가장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고문을 가해서 실토를 받아내야 됩니다. 왜? 대한민국을 전복해서 대한민국을 망가뜨려서 북에다가 헌납하려고 했던 이 빨갱이 세력 추종자들을 이걸 왜 이 대한민국에서 같은 공간 내에서 버젓이 밥 먹고 숨쉬게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벌을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화영과 같은 그런 쓰레기 정치인들이 이것들도 무슨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해도 이게 무슨 정치인이에요? 양아치들이지. 에? 이화영이 그 운동권 출신 애인데 이런 애들이 지금 어쩌다가 국회의원 한 번 하고 그 국회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면서 있지도 않은 경기도의 무슨 평화부지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그동안 이재명을 대신해서 북을 들락거리면서 열심히 북에다 퍼다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김성태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런 양아치들한테 걸려서 그런 그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 전부 다 뭐 이재명이가 뭐 1,700만 표 받았다고요. 이재명이 1,700만 표 받았으면 우리나라의 바보 병신 천치들이 1,700만이 있다는 얘기네요. 저런 식으로 되면은 나라 꼬라지가 이런 모양으로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판사를 한다는 애들도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걸어가면서 이렇게 기각을 해버립니다. 끝으로 유창훈이라는 자가 떠들은
오늘 새벽에 있었던 얘기를 한번 전해드리고 국민들의 열불을 더 가일층 더해보겠습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재명의 그 공동범죄 속에서 구속된 자가 지금 20명이 넘지요. 그러면 구속된 자만 있습니까? 목숨을 끊어버린 사람들이 끊김을 당했는지 본인이 끊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한기부터 시작해서 김문기 또 이병철 또 김현욱 또 비서였던 무슨 전 누구 또 있죠. 자, 이런 식으로 5명이나 생명이 끊어졌어요. 자, 이재명이와 같이 어울리거나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우리 법조계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의 아버님께서 이런 식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해도 그냥 넘어갈 건가요? 이원석 검찰총장, 귀하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자살로 위장돼서 돌아가셔도 우리 아버지 때가 돼서 돌아가셨지 뭐 잠깐 하루 슬프고 말고 그렇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유창훈, 자네 말이야 지금 판사가 지금 밥 빌어먹는 수단인 모양인데 도대체 어디서 무슨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따위에 국어를 쓰고 있는 거야? 어? 유창훈, 판사 나부랭이들은 말을 이런 식으로 어렵게 베베 꼬아서 국민들의 열불을 부추기고 국민들을 개무시해도 되는 건가? 유창훈이, 자네가 지금 밥 먹고 사는 월급 누가 주고 있어?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어. 그리고 이 나라의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들이야. 그런데 판사하는 주제에 건방진 놈 같으니라고 말이야. 응? 어디 지금 국민을 갖다 우롱을 하고 있어? 유창훈이는요, 앞으로 이거 판사고 변호사고 이거 밥 빌어먹지 못하게 이사해서 영구 제명시켜야 돼, 이런 놈은. 우리 애청자들, 유창훈이가 어느 학교 출신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애들은요, 판사를 마치고 나가더라도 이 변호사 활동도 못하게 다 막아버려야 돼요. 에? 어디 이따위로 지금 판단하는, 어떻게 이런 것들이 지금 판사의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명수 같은 게 대법원장을 했으니까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썩어 빠진 거 아니겠어요. 지금 보고 있으면 우리 한동훈 장관님도 저보다는 또 대학교가 한 10년 정도 더 밑에 후배가 되는데 애쓰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우리 한동훈 장관이 똑똑해. 응? 똑똑하고 참 잘났는데 너무 약해. 응? 너무 약하다고. 좀 강하게 나가서 말이에요. 응? 철퇴를 가할 수 있고 말이지.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약해.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분이 지금 권순일이하고 대전고등학교, 이게 대전고등학교가 이상한 학교네. 에? 대전고 서울대. 이 대전고 출신의 사람들이 예전에 우리 그 약대 나온 선배도 하나 있긴 했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 대전고 보니까 쓰레기네. 그러고 봤더니 생각나는 쓰레기 대전고 출신이 또 하나 있긴 있네요. 쓰레기 학교라고 할 만하네, 대전고. 진짜 창피해서. 응? 경기고등학교도 쓰레기 고등학교로 지금 변질이 되고 있는데 보니까 이 대전고도 쓰레기네. 이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 보니까 대전고 서울대, 경기고 서울대 이런 사람들이요, 결함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험 보는 테크닉만 느련한 그런 아이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러니까 국립대학 아니에요. 서울대학 같으면. 그러면 국립대학을 나왔으면은 내가 그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또 값싼 등록금으로 아주 싸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대학 다니면서 4년 8학기 동안에 토탈 낸 돈이 2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값싼 돈을 내고 공부를 하고 그랬으면요, 나라에 부채의식이 있어야 돼요. 빚된 자, 빚을 진 자의 부끄러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 나라의 국민의 이런 혜택을 받고 이렇게나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했고 좋은 친구들과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많은 지식인 측면도 함양이 되었으면 나중에 졸업한 이후에 사회에 나서는 국가에게, 국민에게 그 빚을, 부채를 갚는 자세가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공직에 진출했을 때는 그야말로 내가 공직에서 국민을 내가 치리하는,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을 받들어 섬기는 종놈이 돼야지 그게 올바른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나온 이 거지 같은 쓰레기들 말이에요. 이것들에게 시험 잘 보는 기술만 가르친 거야. 집구석에서도. 어려서부터. 예? 그러니까 남들보다 어쩌면 시험을 더 잘 볼 수 있는 그 기술, 테크닉만 늘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서울대학 가서 사법고시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지금 이 나라의 엘리트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요, 퇴임 후에 이명박 짱 나서 개맛이 안 당하시려면 서울대학교 애들 멀리 버려야 돼요. 특히나 고시 붙고 뭐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 다 멀리 하세요. 그까지 고시 붙은 게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이 나라의 인재가 정말로 뛰어난 영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정신 상태가 말이에요. 고시 공부하는 애들은 현실에서 지들이 출세하고 부귀영달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올인했던 애들이지, 무슨 제가 말하듯이 국립대학이나 인류대학 나와서 사회에, 국가에, 국민에게 대해서 부채감을 갖고 정말 국가와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일점도 없는 애들이 바로 이런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엘리트다? 대표적인 게 지난번에 잼버리 대회 때 우리나라의 위기 극복 수준이나 능력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보여줬던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던 김현숙이라는 애 있었죠. 일명 무슨 뭐 여성가족부 장관 했다는데. 그러니까 그런 애들 보세요. 현장에 안 가잖아. 현장에 안 가. 현장에 안 가니까 어떻게 해답을 찾을 수 있냐고요. 응? 그리고 지금 민노총이 발호를 하고 전교조가 꼴값을 떨고 이렇게나 사회를 어지럽힌 게 수십 년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이런 거를 때려잡아야 될 기관은 경찰은 못해요. 예? 그리고 국가정보부에서 나와갖고 이런 것들 다 소탕하고 때려잡아야 되는데 이런 걸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전혀 관심도 없고 아직도 무슨 뭐 직원들 인사카드 만지작거리고 있는지, 예? 문재인 때 박아놨던 그런 그 쓰레기들을 그대로 끌고 가고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백년하청이죠. 언제 나라의 기강이 잡히고 언제 이 나라 정상화됩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유예 기간이 이제 3년 반밖에 안 남았어요. 자, 5년인데 후딱 하니까 1년 반 지나갔죠. 그리고 비행기 타고 해외 너무 많이 가지 마십시오. 네? 해외 나가시면 무슨 일이 근사하게 외국 순회들 만나서 뭐 이루어지는 것 같잖아요. 실질적으로 되는 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혹시 검사 시절에 비행기를 많이 못 타봐서 비행기 타는 게 재밌다고 생각이 드시더라도 절대로 너무나 외국 많이 다니지 마시고 내치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에 공기가 많이 깨끗해졌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의 제조 산업이 지금 붕괴되고 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대한민국 상공에 먼지가 없고
하늘이 천고마비의 계절처럼 푸른 청색이 반짝반짝 빛나는 지금 요즘의 날씨거든요. 자, 그러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됐을 때 제2의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께서 아무리 해외에 나가서 뭐라고 했다 그래도요, 경제가 무너지는 순간에 내년도 총선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빨리 지금 내년도 총선을 위해서 빨리 대통령이 탈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국힘당에 남아갖고 무슨 정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당을 부셔버리고 나와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죠. 그래야지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도 살아날 수 있고, 그리고 대통령 스스로도 안전핀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의 비서관, 보좌관 이런 애들이 지금 내년도 총선에 공천받기 위해서 거기밖에 생각이 없어요. 응? 그리고 그 공천을 받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해요. 그럼 그 짓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소리겠습니까? 국가 국민을 위하는 일이겠습니까? 아니죠. 개인을 위한 것이죠. 응? 개인을 위한 것이니까 결코 대통령에게 도움도 안 되고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는 1점도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하셔야 될 일은 국민의힘 당을 깨버리는 게 대통령도 살고 나라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일개 시민단체 수준 단대는 국민의힘을 그대로 끌고 가다가는요, 대통령도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걸 빨리 인지하시고 그것을 벗어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요, 상속세, 돈 얘기가 우리나라가 아닌 영국에서도 지금 들려나옵니다. 상속세의 원조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도 이 상속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 이미 살아생전에 소득세를 계속 내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재산과 관련된 소득세를 내왔는데 죽고 나니까 절반을 또 뜯어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중과세를 하고 있는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죠? 폐지를 해야 됩니다. 최근에요. 지금 그 리시 수낙이라고 인도계의 인물인데 지금 현재 영국 총리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중심이 되어서 지금 영국에서도 상속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원조격이라고 하는 영국도 200년 넘게 이 상속세를 유지하고 왔는데요. 지금 이것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 중국발 제2의 리만 사태가 몰려올 수 있다고 제가 지금 경고를 드리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내년도 총선에서 이슈 선점은요, 딴 게 필요 없어요. 야,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게 누구 얘기예요? 제 얘기입니까? 오바마 얘기죠. 오바마가 조지 부시 아버지 대통령을 무너뜨릴 때 그때 들고 나왔던 화두가 뭐였냐?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멍청한 소리 그만해. 자, 그러면 이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파탄된지 아시죠? 국가 정부의 부채가 1,000조가 넘었어요. 근데 국영기업체들이 갖고 있는 거 합하면 2,000조가 넘는다 그러죠. 거기다가 민간 부동산 담보대출로 인한 부채 이것까지 하면 몇 천조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제2의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발생돼서 경제 쓰나미가 몰려오게 되면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그리고 미주, 유럽까지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게 딴 게 아니라 돈 문제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법인세를 20%까지 낮추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상속세는 폐지해야 되죠. 증여세 마찬가지고. 자,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국가의 세수가 줄어든다고 걱정하는 분들인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전혀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증여세를 폐지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 재산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더 많은 부를 창조하게 되고 거기서 더 많은 재산세와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총량의 합은 세수 비율을 줄이거나 이런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의 세입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동시에요. 이 상속세를 줄이거나 폐지하는 것과 함께 해야 될 게 또 있어요. 뭡니까? 담배값, 술값, 기름값, 가스값에 우리 불필요하게 얼마나 많은 이중과세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요. 담배 한 갑에 지금 4,500원 하지만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이중과세가요. 한 2,880원 정도 됩니다. 제가 계산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냥 담배값을요. 2,000원 미만으로 해도 충분히 세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쓸데없는 이중과세 가운데 교육세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교육세를 너무 많이 걷고 애들은 줄어드는데 세금은 자꾸 늘어나는 이게 역조 현상이 있다 보니까요. 학교에서 이 돈을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데다가 이 교육비로 지출을 합니다. 한번 학교들 가보세요. 뭐 삐까번쩍 의리하게 뭐 꾸며놓질 않나 뭐 추가적으로 뭐 다른 활동을 하지 않나 애들 교육과 관련 없는데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그러면 혈세가 다 빠져나가는 거죠. 혈세가 빠져나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캐나다나 호주에서 벌써 79년도부터 상속세를 없앴고 스웨덴도 2005년, 노르웨이도 2014년 이런 쯤에 OECD에 관련된 10개국이 이미 상속세를 폐지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OECD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속세 폐지해야 되겠죠. 그렇죠? 얼마 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조단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예를 들어서 20조가 유산이 남아서 아마 세금이 아마 12조, 14조 이렇게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세청 입장에서는 손 안 들이고 이건희 같은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뜯어먹을 수 있는 상속세는 순간 10조 이상 뜯어먹으니까 좋았겠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에 삼성밖에 없습니까? 얼마나 건실하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생산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기업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런 피땀을 흘리신 그런 귀중한 사장님들, 회장님들의 평생의 노력을 국가에서 약탈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애야죠, 당연히. 볼까요? 우리나라는 비슷한 일본이 지금 55%, 그리고 한국이 50% 상속세로 뜯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독일이나 벨기에는 30%예요. 또 아일랜드 같은 데도 33%, 영국이 지금 40%인데 점차적으로 지금 폐지해 나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요. 이미 국민들과 또 보수당이 이런 자산을 사회 간접자본이나 사회 자본을 축적해오는 과정에서 소득세를 이미 다 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속세가 부당하다고 보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세금을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치판이 바뀌어집니다. 즉, 예를 들어서, 자, A당, B당이 있는데, A당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한다. 증여세 폐지하겠다. 법인세 낮추겠다고 하는데, B당에서 법인세, 이거 갖고 안 돼. 25%까지 올려. 그 다음에 상속세 그대로 유지해.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국민들한테 외면당하겠죠. B당이라는 조직은. 당연히 A당이 선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내년도 지금 총선을 앞두고 우리가 가장 이슈로 알아야 될 거는요. 이 돈 문제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국민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을 마음껏 자유의지대로 쓸 수 있는 뭐다? 소비자 주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소비자 주권, 내 돈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서 버는 돈을 가지고. 자, 그런데 이런 거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분이 이런 얘기 보내주시네요. 국민연금 미납시에 재산 압류를 한다. 이 진짜 이런 망동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런 망언이에요, 이거는 진짜.
좀 심하게 말하면 짐승만도 못한 자가 짓거리는 헛소리네요. 어떻게 저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 있는 이 공무원이라는 이 똥개들의 의식 수준이 저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속세, 증여세를 계속해서 걷어들이고 또 이중으로 돼 있는 것을 담배, 술, 기름, 가스 등에 포함시켜서 또 국민들의 주머니를 약탈해 간다면요. 이건 안 될 소리예요. 그리고 일 안 하는 공무원들을 왜 문재인 때는 뭐 17만인가 더 뽑았나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요. 국가정보원 같은 데도요. 최소한도 절반 이상은 줄여버려도 일 돌아가요. 하물며 경찰 애들은 14만인가잖아요. 그거 하루 먹고 놀고 쉬는 경찰 애들이 대부분인데 그거 한 4만 명만 해도 10만 날려도 되겠죠. 일 안 하는 애들인데. 그리고 일반 동사무소, 주민센터나 시청 같은 데 가보세요. 거기 열심히 일하고 있는 애들 몇 명이나 했는가? 그것들도 한 절반 정도 이상 줄여버려야 돼요. 마음 같아서는 한 10%만 남기고 한 90% 날려버렸으면 좋겠는데 자, 이런 거를 갖다가 지금 국가 공무원이라고 밥을 먹이고 있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야, 지금 또 우리 애독자께서 끔찍한 소리를 또 보내주시네요. 초등교과서에 성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나온다는데 이것도 사실은 아이들한테 올바로 제대로 가르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안 되죠. 이게 안 돼. 응?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는 학교 교육이 아니 죄송합니다. 가정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애를 낳으려면요 시험 봐서 이 고등고시보다 더 심하고 어려운 시험을 봐가지고 거기에 윤리 도덕 의식이 합격을 해야 그 애를 낳을 수 있는 그 자격을 갖다가 예? 그 라이센스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애를 만들어서 싸질러 놓고 그 애들을 갖다 안 가르쳐요. 응? 애를 갖다 만들기만 하면 뭐 할 거예요? 제대로 가르쳐야 애들이 정상적으로 국가의 동량으로 자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안 하는 이 나라 쓸데없이 출산율 높인다고 몇십 조를 갖다 꼬나 박았는데 참 그 한심하게 이를 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요. 공직자들의 이 머리통을 갖다가 저 세척제로 고농도 세척제로 바득바득 문질러서 씻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쓸데없이 그 되지도 않는 해외 나가서 무슨 연금이다 뭐다 이런 거 배워갖고 와가지고 자 스웨덴 같은 경우는요 자동차를 비하면 우리나라가 30톤 트럭이면 걔네들은요 저기 스파크 같이 저 1000cc 차라고 조그만 차라고 인구도 적고 거둬들이고 신경 써야 될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자, 그런 데서 공부하고 온 사람이 또 그것도 또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뭐 서울대학교 무슨 사회복지학과 어디 나왔다고 지금 대통령실에 연금 관련한 또 무슨 비서관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자, 그런 사람들을 계속 쓰기 때문에 이런 바보 멍청했던 정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상속세 얘기를 하면서 돈 얘기 한마디만 더 할게요. 지금 미국의 공화당이 나서서 지금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소위 디지털 화폐를 미 중앙 연준에서 만들고 또 뭐 저기 IMF나 이런 데서 하려고 하는 것을 갖다가 하지 못하게끔 지금 미 공화당에서 지금 입법도 하고 막아내서 지금 디지털 화폐를 못하게 돼 있어요. 결국 이거는 제가 이전에 한 말씀 드렸죠. 디지털 화폐가 되고 디지털 신분증이 되면은요, 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일순간에 빵원이 될 수 있어요. 계좌에 그냥 돈이 영원으로만 남습니다. 자, 이렇게 망가지는데 이런 걸 하고 싶은가요? 그런데 이러한 디지털 화폐를 합시다. 디지털 신분증 합시다. 이 얘기를 뒤에서 부추기는 자들은 제가 알아봤더니 또 서울대학교에 있는 교수 나부랭이들이 얘네들이 또 그따위 짓을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이 현장감 없이 현장에서 일 안 해본 애들이 고시인지 나발인지 붙어가지고 고위공직에 가고 그렇게 있는데 제발 좀 정신들 차리기 바랍니다. 대통령실에서도요.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의 행시 출신이니까
아마 고시 붙은 거 쓰레기라 그러면 듣기 싫겠지만 그까지 고시 행시 사시 있게 뭐 대단한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그거 붙었다고 평생을 이렇게 울고 먹을 수가 있죠. 그거보다 현장에서 해결할 방안이 무엇가 있을지 그거를 알아내는 그 능력이 더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인재를 등용할 때 고시 출신이다, 인류대학 출신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그 해당 전문 분야에서 얼마나 깊이 있게 심도 있게 현장에서 일을 해봤는가, 실질적인 경륜과 경험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평가 기준이 돼야지 뭐 고시 몇 회입니다, 뭐 서울대학교 나오고 행정대학원 나왔습니다 이따위게 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돼야 될지 도대체 이 나라는 안 될 것 같아요. 빨리 그런 바보 같은 그 준거가 기준점이 없어져야만 하겠습니다.